안녕하세요. 107 남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떤 식단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먹던 식단들 먹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도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말하는 영상을 몇 개 찍었었는데 그냥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되게 긴장한 티도 많이 나고 얼어붙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긴장도 풀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평소에 먹고 있는 식단도 보여드릴 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먹을 식단은요, 일단 오리고기에 머스타드 소스 약간, 그리고 양파, 오리 구울 때 같이 구운 양파에 절임 소스 조금 부은 거, 그리고 이쪽은 새싹, 부추, 파프리카, 그리고 쌈무예요. 쌈무. 이렇게 먹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일반식을 8월달까지는 그냥 일반식을 먹었었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저같이 좀 고체중인 경우에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어느 정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식단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한번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대신 육류 그런 쪽을 조금 늘린 식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하다가 운동하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힘든 점을 느끼면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식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동하거나 그런데 큰 힘듦을 못 느끼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 식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물론 가장 좋아하는 밥은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거 위주로 있는 거라서 나름 좋아요. 제가 평소에도 무에 이렇게 뭐 싸먹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소스 조금에 양파도 좀 올리고 부추를 너무 크게 잘랐다. 부추도 좀 넣고 새싹도 좀 넣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리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밥을 안 먹더라도 고기를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그러면 고기 위주로 먹어야 되나 했었는데 고기 그러면 오리고기 떠오르고 나니까 이거 무쌈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먹으면 야채도 섭취할 겸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무에 싸서 먹게 됐어요. 맛있게 먹고 다시 힘내서 운동을 꾸준히 또 해야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보니까 이런 무나 야채들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예 안 먹는 건 또 내심 불안하니까. 잘 이쁘게 싸서 오늘은 살이 쪄서 불편을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이 쪄서 불편했던 일들, 생각해보면 살이 찌면 불편해지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역시 의자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할 일도 많고, 의자가 편의성을 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못 앉게 되면서 겪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이나 그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체격이 불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앉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150kg를 넘었을 때부터 각종 의자들의 몸이 이렇게 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의자 중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팔걸이가 있는 의자들이 앉으려고 하면 꼭 팔걸이 양 사이드에 그 너비보다 제 몸이 훨씬 넓어서 몸이 거기에 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의자에 끼게 되면 절반은 절반이에요. 아예 몸이 의자 팔걸이보다 훨씬 넓어서 앉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끼어서 앉을 수 있거나. 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앉는 거를 포기하게 되죠.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앉고 나면 몸이 이렇게 딱 껴서 어디 갇혀있는 것처럼 자세가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잠깐은 앉을 수 있지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장시간은 앉지 못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팔 거리가 이제 허벅지를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억지로 무리하게 껴서 앉은 거다 보니까 팔 거리가 이제 허벅지 살을 막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상당히 고통스럽죠. 막 어디 갇혀있는 듯한 느낌 들고, 숨도 쉬기 힘들고 막 고통이 오고. 전자나 후자나 둘 다 사실상 못 앉는다고 보면 돼요. 이제 공공시설이나 각종 팔걸이가 있는 의자들 못 앉게 되다 보니까 겪게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일단 대중교통에 있는
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팔걸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인석 같은 경우에는 팔걸이가 없는데 애초에 다인석은 잘 안 앉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명이 차지하는 면적 그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변 분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뭔가 불편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애초에 다인석은 잘 안 앉았었고, 이제 앉는다면 1인석을 앉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인석도 제 몸이 넓어지다 보니까 몸이 안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래도 1인석은 전부 옆에 팔걸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앉지를 못하게 막연히 의자라고 하면 의자 그럼 큰 걸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온갖 곳에 의자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살을 빼야지 생각을 항상 하곤 하는데 이제서야 하고 있네요. 애초에 지하철은 전부 다인석이니까 타자마자 그냥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꼭 타야 되는 경우 혹은 사람이 잘 안 타는 시간대를 제외하고서는 좌석 버스는 일단 안 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버스를 타는데 이제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도 1인석이 앉으면 버스를 우리가 타면 그래도 한두 정거장으로 버스 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최소한 한 4, 5정거장,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15분에서 20분, 짧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짧은 15분, 20분을 앉아서 가는데도 정말 어디에 딱 갇힌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버스, 대중교통 그런 것들 잘 이용 안 하게 되고 먼 거리를 잘 안 나가게 되고 결국 잘 안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의자에 관한 불편했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미용실이에요. 미용실도 대부분의 의자가 이제 팔걸이가 있는 의자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갈 때도 참 힘들었었어요. 일단 미용실을 고를 때 선정 기준은 밖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의자가 있는 미용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는 미용실을 볼 때 의자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그래도 짧아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20분 동안 또 이렇게 온몸을 구겨넣듯이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엄청 아파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불안한 점은 이렇게 의자에 구겨넣어서 앉았을 때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기대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용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이 하나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몸을 안 그래도 아마 의자가 견딜 수 있는 몸무게를 넘는 몸무게로 의자에 앉아서 구겨넣듯이 앉아서 제가 등까지 기대서 온 무게를 실어버리면 혹시 의자가 부셔져 버리진 않을까? 그런 괜한 걱정이 들어서 항상 몸을 일단 구겨넣듯이 앉고 허리는 세우고 발에 모든 체중을 실어서 최대한 의자에는 체중이 안 실리도록 아주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자르는 시간이 상당히 거의 고문 같았어요. 너무 힘든. 근데 또 머리가 지저분하면 일단 자르긴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뻗치는 머리라 고슴도치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든 거죠.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되는 기분이고. 그렇게 불편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하는 걸까요? 부추, 양파, 파프리카 맛있게 싸서 의자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겪었던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극장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극장 의자는 근데 되게 넓고 큰 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극장 의자에도 몸이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팔걸이가 양쪽에 있으면 거기에 딱 걸려서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극장은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극장들은 이제 팔걸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팔걸이를 올리면 앉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자리의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맨 끝에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앉지 않는 좌석인 맨 끝좌석이나 맨 끝쪽 좌석이나 혹은 남들이 잘 앉지 않는 맨 앞좌석을 예매해서 양쪽을 다 올리고 앉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쳐다본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다가 영화관도 잘 안 가게 됐죠. 다른 건 포기해도 영화는 포기 못한다. 그럴 정도로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영화관 안 가본 지도 꽤 오래됐네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의자 때문이라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럼 팔걸이 때문에 몸이 끼니까 그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만 앉지 못하는 거냐 하시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웬만하면 의자가 밑에 다리가 나무로 돼 있거나 혹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무서워서 잘 앉지를 못해요. 내가 앉았는데 혹시나 다리가 부러져 버릴까봐, 의자가 무너져 내려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실제로 집에서도 의자를 이미 몇 개를 부셔먹었어요. 대부분 다 다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나 나무로 돼 있는 의자들. 의자를 사면서 보면 대부분의 의자가 최대 하중이 높아도 150kg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60, 170kg의 몸을 앉으니 의자가 버티지 못하고 부셔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더라도 밑에 받침이 철로 된 의자가 아니면 잘 무서워서 잘 앉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를 앉을 때마다 소재가 무엇인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항상 다 고려해 가면서 앉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까 꼭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이제 어떤 의자든 마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거리를 생각을 해보려고 불편했던 에피소드나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왜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나 그런 후회도 들어요. 그냥 왜 그 불편을 불편하다 그러고 말았는지, 스스로 변할 생각을 안 했는지 말하면서도 후회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후회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래, 이제는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의지를 다져야죠. 너무 큰가? 너무 욕심 부렸나? 됐다. 카메라 켜놓고 앞에서 먹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많이 어색하네요, 지금.
음. 밥 먹으면서 뭔가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이야기 소재가 전부 어두침침한 얘기뿐이어서 조금 고민되기도 하네요. 뭔가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밝은 이야기 소재거리도 떠오르겠죠? 바쁘니까 부추 아! 다 떨어졌네. 뭔가 그냥 먹을 때보다 이렇게 무에다가 싸서 먹으면 뭔가 싸먹는 재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상추나 깻잎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 싸먹질 않았는데 이 쌈무가 떠오른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어가네요. 슬픕니다.
음. 마지막 한 조각인 만큼 맛을 음미해 가면서 뭔가 양파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고기 먹을 때 양파를 아껴서 넣는데 너무 아낀 나머지 고기 다 먹을 때까지 조금 남았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또 힘내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화이팅!